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을 짓는 휴먼홈입니다. 네, 우리가 연속 과정으로 건축주가 집을 지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모아서 집 짓는 순서로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기초까지 만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량 목조 주택의 꽃이라 할 수 있죠. 바로 골조 공사를 해보겠습니다. 시공 과정을 보면서 건축주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빠짐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집을 짓는 이 현장은 도로보다 집터가 약 1.8m 높이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재를 올릴 때도 지게차를 이용할 수도 없어서 사람이 일일이 나르거나 또는 항상 크레인을 동원해서 옮겨 주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터를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땅의 모양, 땅의 가격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터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60평이 살짝 넘는 게 그 땅에 기초를 하고 나니까 남는 땅들이 더 협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재를 적재하고 톱다이도 설치해야 되고 벽체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데, 자재를 놓고 나니까 남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기초 위에도 일부 올려놓고 저 반대쪽에 정말 좁은 곳인데 그 부분에도 자재를 놓게 됐어요. 이제 기초면의 바닥 레벨을 체크해 보고 있어요. 목주택의 기초 레벨 차이를 보통 10mm 이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오차 범위를 두고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최대한 그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데, 기초를 만드는 이 콘크리트는 물성이기 때문에 유리면처럼 수평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나면 혼합되어 있던 그 물이 표면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 물이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면이 잡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거푸집과의 그 각각에 연결되는 그 조인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인트 부분들의 물이 어느 정도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면을 잘 잡아도 최종적으로 양생된 표면의 편차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기초하고 목재로 된 벽체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내벽은 세트 앙카 그리고 외벽은 에랑카로 되어 있죠. 이 세트 앙카하고 에랑카는 철로 된 것이 있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것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앙카를 사용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앙카의 간격은 목주택 교본에는 1.8m를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 1.5m 그리고 1.2m 그리고 지금은 1m 간격을 유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초와 목구조가 이 세트앙카하고 에랑카로 해서 서로 간에 구조적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서로 다른 구조체가 더 견고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줄여줘서 더 많은 결속력을 갖게 해주기 위함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재미삼아서 옛날 얘기를 해볼게요. 목주택을 오래도록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은 이 바닥 기초면의 수평 레벨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초면 레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시공사가 그랬으니 건축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죠. 그림에 보신 것처럼 앙카를 신고 기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양생하고 나면 레벨 차이가 저렇게 눈에 현저하게 보일 정도로 3cm에서 심하게는 5cm 이상도 레벨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저렇게 크게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평 레벨점을 기초에 심어져 있는 저 에랑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표시한 기점에다가 너트를 꽂아서 놓고요. 그리고 너트 위에다가 와샤를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에랑카, 와샤, 너트 사이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한두 방울씩 뿌려놔요. 그러면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에랑카 간격에 맞춰서 방부목을 구멍 뚫어서 와샤 위에다 올려놓고요. 방부목하고 에랑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와샤 올리고 너트로 조여줘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트를 깔아주게 되죠. 자, 그러면 기초면의 레벨 차이로 해서 방부목 사이에서 생긴 저 구멍들을 어떻게 해주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높이에 맞춰서 쐐기를 잘라서 꽂아 놓게 되죠.
그러고 나서 플레이트를 올려주고 벽체를 만들어줍니다. 저렇게 해서 예전에는 집을 지었다니까요. 물론 앙카도 있지만 벽체의 하중을 기초 구조체가 온전히 다 받아줘야 되는데 저 쐐기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쐐기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물에 변형이 생기고 또 변형이 생긴 부분을 해서 여러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 것처럼 오래된 목주택, 예전의 건물들에서 하자가 정말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쐐기하고 쐐기 사이에 있는 저 구멍들을 뭘로 메꿔줘야 되잖아요. 한동안도 많이 했던 것처럼 저 부분에 이제 우레탄 폼으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시멘트 몰타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채워진 우레탄 폼이나 몰탈은 기밀하게 채워지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해서 벌레도 유입되고 크랙도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게 되죠. 이 사진들은 얼마 되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레벨 차이를 크게 만들어주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쐐기 고인목으로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게 해주고 있어요. 저러니 건축물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저런 것을 보고 건축주들이 모든 시공사를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확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번지르한 외형만 보시고 시공사를 선택하지 마시고 공사 과정,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잘 시공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좋은 시공사를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그 중에 휴먼홈도 그런 회사랍니다. 네, 이제 기초면 위에 정확한 수평을 잡기 위해서 외벽과 내벽 자리에 셀프 레벨링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면의 수평은 유리면처럼 반듯하게 잡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 때 정확하게 잡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 편차들이 발생을 해요. 10mm 이내 정도에서 편차들이 발생을 해주고 있는데 토대목이나 플레이트를 대패질해서 면을 맞춰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구조목은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좋아서 저렇게 벽자리에 셀프 레벨링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주고 있어요. 토대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흔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방부 처리된 목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H3 등급의 방부목으로서 사용을 해줬는데 이 방부목도 등급들이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등급에 맞춰서 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 물과 접촉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물과 접촉되지 않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용하는 자리마다 방부목의 등급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꼭 등급을 확인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 방부목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빠지면서 수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축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완성된 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일부에서는 저렇게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목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구조목은 바로 토대목으로 사용했을 때는 물과 접촉이 돼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일 스테인을 2회 이상 도포를 해서 토대목으로 사용을 해주기도 해요. 저렇게 구조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방부목보다는 수축률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토대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벽체 길이 맞춰서 토대목도 재단을 하게 되는데, 재단된 그 단면에도 오일 스테인을 꼭 2회 이상 발라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번 현장에서는 타이백을 해서 구조목을 감싸서 토대목으로 이용을 해줬고요. 토대목 아랫부분에 실실러하고 일정 부분 폭우로 인해서 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망이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벌레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 망을 설치해 주는데, 우리가 목주택 외벽에 설치하는 버그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용도가 달라요. 목주택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구조체가 나무이다 보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벌레들이 적지 않아요. 벌레들 때문에 목주택에서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목주택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벌레 차단을 위한 시공법을 개발을 해줬고요. 오래전부터 이 시공법을 활용해서 목주택을 짓고 있는데 확실히 벌레 유입이 없어요. 저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탄성력이 좋고 접착성이 좋은 비닐재 테이블에서 저 하단 부분을 기밀하게 붙여주기도 했었는데, 재질이 비닐계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벌레들이 쉽게 갉아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기술 특허를 받았어요.
굉장하죠. 휴머놈이 그만큼 목주택을 짓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 이런 부분에서 표가 나는 게 아닐까요? 네, 이제 벽체를 시공하겠습니다. 한 켠에 받아놓은 목재를 뜯어서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A급 자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16피트 J 자스 등급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목구조를 받아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돈을 들여도 시공사에 따라서 그 집에 얼마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고 주머니에 넣느냐는 건축주는 몰라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런 목재들로 이용해서 스터드 구조재를 재단을 해주면 단면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벽체용 구조목을 재단을 해주고 백커, 코너도 다 재단을 해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벽체를 세우는 작업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기초 상단면의 수평은 가급적이면 레벨 차이를 줄여서 정확하게 잡는다. 두 번째, 기초와 목구조가 연결되는 철물은 가급적이면 많게 한다. 세 번째, 절대 쐐기 사용은 금지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